크립토 최근 주식들이 주춤하는 동안에 비트코인도 비록 부침은 있죠. 변동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 같아서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식이 떨어지면요. 보통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4월 5일자 새벽 12시경에 봤던 비트코인은 꽤나 선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자 아침 7시 기사를 가져오면요. 보통 미국 증시 1% 2%만 빠져도 뭐 난리 법석이잖아요.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날도 뭐 중동 위험, 올해 금리 인하 없을 거라는 우려에 급락했다고 하면서 보통은 비트코인도 같이 급락, 뭐 이게 일반적인데요. 비트코인 장중 6만 9천 달러 회복,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은 기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뭐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라임도 맞고 뭐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뉴욕 증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급락, 비트코인도 하락. 왜냐면 비트코인도 이제 제도권 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웬만한 기사들의 이제 꼬리, 말미에는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다른 기사, 뭐 페드 매파 발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락, 뭐 비트코인도 장중 땡땡 달러 붕괴, 또는 뭐 뉴욕 증시 와르르, 비트코인 뭐 땡땡 퍼센트 하락, 뭐 이게 일반적인데요. 지금 이 뒤에 말이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 제목 위에 거 하나만 제가 겨우 찾았고요. 이렇게 쓸 수 없었단 말은 타이틀을 뽑을 수가 없었고 라임을 맞출 수가 없었죠. 비트코인만 올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4월 5일만 그랬을지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을지를 제가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청록색이 이제 나스닥 차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를 때 같이 오르는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지를 나타낼 텐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이전까지는요. 동조화된 현상이 꽤나 자주 나타났어요. 근데 22년 어느 순간 이후로는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자,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냥 대충 보더라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 파란색 비트코인은 작년 6월 달 기억나시죠? 현충일에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고소하면서 19개 뭐 증권 파는 무허가 뭐 거래소다 하면서 막 굉장히 우리 힘들게 했었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재미없었죠. 그러나 나스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서로 반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한 7월 넘어가서는 미국 주식은 완만하게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완만하게 떨어지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뭐 8월, 9월 사이에는 뭐 여기 나스닥 조금 떨어졌는데 또 비트코인 와르르 떨어지네요. 그러다가 10월부터 우리 10월부터 무슨 일이 작년에 있었나요?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신청할 거다 소문이 푸다하게 퍼지면서 90%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12월까지 뭐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0월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죠.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다가 11월은 잠깐 또 동조화 되는 듯 하다가 12월 달에 이제 그 ETF 기대감이 극에 달하면서 또 한 번 서전트 점프를 합니다. 그러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별로 재미가 없죠. 비트코인만 자체 이슈로 올라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12월 초쯤에 참고로 그 목돈이 생겨서 사실 더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요때 언제 좀 그 뭐 이더리움이나 뭐 마지막으로 많이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뭐 작년 내내 그리고 재작년 내내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 보여서 사실 사기가 많이 망설여졌는데요. 뭐 이때를 기억하면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이때 참 가격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승부를 볼 때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종종 해보긴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월, 2월 들어가면서 약간 뭐 이제 좀 ETF 이제 돼버렸으니까 이제 꺾이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또 나스닥은 또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나스닥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4월 5일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4시간 봉이긴 한데요. 비트코인은 이 선을 기준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죠. 오히려 막 크게 오르는 데 반해서 나스닥은 밑으로 떨어지더라. 완전 반대로 가는 현상. 근데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그냥 23년도 내내 그리고 25년도 어느 순간까지는 거의 탈동조화 현상, 뭐 디커플링이 계속 일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찾았던 거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델리티의 한 임원인데요. 이분 역시도 비트코인과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고 연간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다.
일단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니까 주식과 비트코인이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면요,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100%까지 하면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거고, 아무튼 음수로 들어왔다는 건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래량은 44에 불과하다. 참고로 이제 3월까지는, 작년 3월에는 정말 거래량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그게 4월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요, 4월 거래량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보이니까, 자, 중요한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핑크색, 이제 뭐 막대 그래프 같이 있는 거, 이게 비트코인과 S&P 500을 두고 이분은 분석을 했어요. 저는 나스닥으로 했고, 이분은 비트코인과 S&P 500이 같은 방향으로 갈까, 다른 방향으로 갈까. 여기 보시면요. 여기 2022년 어느 순간까지는 65%니까, 꽤나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이 65% 확률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란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직 낙하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과 이제 주식은 따로 간다. 비트코인은 뭐 ETF 이슈도 있었고, 반감기 이슈도 있었고, 이더리움 ETF도 있고, 뭐 RWA다, 뭐 인공지능이다, 수많은 뭐 디파이다, 자기만의 이슈가 있잖아요. 앞으로 제도권 자산으로 갈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근 들어서는 결국 마이너스까지 가버려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5%까지 왔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이 따로 놀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더 갈 거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거래량도 보시면요. 많이 줄어서 최근 많이 줄어들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22년도 이후에 주식과 비트코인 상관관계가 적어진다.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고점이어도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반대로 22년, 23년도에는 주식만 막 재미있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다 뭐 떨어져 나가고 다 떠나버렸. 그러니까 반대로 갔는데 이제 주식은 고점이어도 이제 그러니까 떨어져도 비트코인은 오를 수 있다. 반대의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근거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최근 들어 적어졌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결국 거래소에 물량이 없다. 거래소가 물량이 있어야 사람들이 뛰어들고 살 텐데 ETF로 인해서 최근에 뭐 워낙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어마어마하게 사들여서요. 물량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누가 많이 사가서 자기 뭐 개인 지갑이든 뭐 회사 지갑이든 꽁꽁 쌓아매고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증거를 기사로 좀 찾아봤는데요. 4월 5일자 아침 뭐 8시 40분쯤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보유가 사상 최저다. 3년 만에 지금 90만 개가 넘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씨가 말라버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9만 7천여 개의 비트코인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떠났다. 뭐 이제 바이낸스든 뭐 OKX든 업비트든 비트코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유자들 사이에서 장기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즉시 매도가 가능한 비트코인의 시장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팔아, 그리고 팔 일 없다. 이제 불장 올 때까지요, 지갑에 집어넣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고 뭐 변동성도 조금 줄어들면서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4월 5일 새벽으로 돌아가서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페드의 연준 총재들이 한 5, 6명이 나와서 뭐 올해 금리는 어떨 것이고 경제는 어떨 것이고 계속 메들리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판에 등장했던 여기 닐 카시칼이라는 미니애폴리스 페드 총재, 사실 이분은 금리 결정 투표권도 없는 분인데요. 이분이 엄청난 매파 발언을 해가지고 막판에 증시가 꼬그라졌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가 훅 떨어졌던 분. 인플레이션 정체된다면 올해 금리 인하 어려워.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언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사실 뭐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카시카리 쇼크라고까지도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주식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하나 사람들이 놓친 게 있어요. 이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페드 총재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요. 자, 비트코인 지난 10년간 합법 사용 사례 없어.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은 불법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본 유일한 사용 사례는 은행 시스템을 전복 및 불법 활동을 위한 추적 회피 사례다. 불법이고 은행을 전복시키겠답니다. 내 밥그릇을 뒤집어 엎는 굉장히 나쁜 비트코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뭐에 투자하는지도 모른 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분이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조금 불필요한 것 같다. 필요 없다. 뭐 주식도 아니 그 미국 경제나 여러 가지 고용 지표나 탄탄한데 할 필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굳이 주식 올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미 많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는 거는 주식에 악영향을 주는 건 이제 다 자명하니까요. 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불법이며 여기 합법 사용 없다고 했었죠. 범죄이며 투기다. 뭘 사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사고 있다. 이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건데요. 자, 내가 이렇게 겁을 줬는데 뭐 이분의 뭐 의견인지 누구한테 로비를 받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금리 인하 불필요로 인해서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겁을 줬는데 왜 비트코인은 자꾸 버텨내지? 비트코인을 공부를 안 하면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뭐 짧게나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예나 지금이나요, 비트코인 왜 오를까 하면요, 그냥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요. 이게 핵심이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조금만 더 살을 붙이면요, 쓸 것 없어도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줄어서요. 쓸 곳이 없어요. 뭐 항상 사람들이 공경하는 내재 가치가 어딨냐, 이걸 어디다 써먹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쓸 곳이 없어도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배우신 분들은요, 항상 여기를 태클을 걸거든요. 아니,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에 뭐 큰돈 투자하는 게 말이 돼? 하는데요, 말이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요,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데, 누구는 이걸로 믿지도 않고, 누구는 이걸로 돈을 벌더라. 자, 수요가 어디에서 많았을까요? CME 암호화폐 총괄, 뭐 시카고 상품 거래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죠. 여기 총괄이 얘기하기로 국부 펀드 등 기관 비트코인 투자 노출 여부가 곧 드러난다. 결국은 뭐 나라에서든 기관이든 누가 크게 비트코인 샀는지 이제 곧 드러날 것이다. 이거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포모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3F, 그러니까 대형 기관의 투자 공시 자료가 발표 후에 결국 국부펀드 등 비트코인 투자 참여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CME 암호화폐 총괄도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이 선물이 위주다 보니까 선물 주문량과 미결제 약정 크게 늘었다. 올해 선물 거래량이 7만 5천 계약에 육박하는데 뭐 작년에 2배 이상이 돼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ETF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뭐 선물 ETF도 있겠죠. 아직 뭐 일부 IRA나 국부펀드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다. 자금 뭐 다 대기하고 알아만 보고 있었잖아요. 영국이다, 일본이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제대로 산 곳은 뭐 블랙락 피델리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가 끝나고 13F가 제출이 되면 실제 어떤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될 것. 언제라고요? 이번 분기가 끝나건데요. 이게 4월 5일자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를 이번 분기라 치면 이제 한 7월이나 뭐 8월쯤에 2분기가 끝난 그때쯤에 어떤 뭐 나라든지 기관들이 큰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조금은 뜨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조금 추측이 되고 있겠죠. 이 내용에 따르면요. 자, 4월 4일자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채굴업체 헛팔, 여기 저는 피자헛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채굴업자 CEO가 대형 은행들이 나한테 비트코인 사려고 계속 연락이 오더라. 거래소 비트코인 잔액 부족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업체들이 채굴을 했으면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나한테 비트코인을 사려고 전화를 엄청 하더라. 상세한 기관명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이다. 야, 저는 왜 JP모건이나 이런 데가 생각이 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찰스 슈왑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수많은 이제 들이라고 했었죠. 대형 은행들이 나한테 전화를 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결국 가서는 뭐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그러나 결국 가서는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점에 사셔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거래소 물량이 없는데 이 대형 은행들이 시가로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겠죠. 근데 폭등된 가격으로 대형 은행들이 뭐 바보처럼 사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제 채굴업체나 여러 가지 OTC 거래,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제 뭐 몇 개,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뉴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뭐 누가 샀다더라, 누가 살 거다. 앞으로 뭐 숱하게 올해 뭐 연말 되면요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불장 전에 마지막 할인 구간 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몇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기관들은요 아마 모르시겠지만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게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JP모건은 비트코인 안 좋아하기로 유명하신 그분 있잖아요. 그러나 JP모건의 이제 보고서 물론 종필이 형이 결제를 했겠죠. 이더리움 라이도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증권성 시비 피할 수도 있다. 이더리움을 예전부터 사실 뭐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이나 여러 투자 많이 해놨던 건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더리움 굉장히 보고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라이도 그러니까 스테이킹하는 그 업체의 점유율 하락으로 그러니까 점유율이 떨어졌으니까 이더리움이 중앙화가 아니다. 점유율 라이도가 원래 독점이었잖아요. 근데 조금 줄었으니까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증권성이 피할 수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더리움 미리 많이 사놨어. 이제 출발하자.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중국 얘기도 좀 많이 드렸었지만, 중국 뭐 최근에 금을 뭐 사들이고 있다. 뭐, 그리고 전 세계의 부동산 다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은 우리 땅 사지 마.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뭐 법으로 이제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도 있었고요. 작년 8월에도 있었고, 작년 2월에도 있었고, 전 세계 이제 중국인들이요. 뭐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뭐 금이든 살려고 이제 안달이 나 있어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만약 중국 큰 손들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데 내 부를 지키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의 뭐 공상은행인가요? 뭐 이런 은행에 넣어놓고 싶으신가요? 이거 공산당들이 다 뺏어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큰 부자들은요, 내 부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키려고 지금 해외 부동산, 뭐 뭐 합법적이잖아요. 이런 걸 다 하려고 용을 쓰고 있는데 결국 뭐 올해 2분기 되면 홍콩 ETF 비트코인이 승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뭐 중국인들에게 개방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고요. 합법이든 아니든 이분들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사들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 재산 지켜야 되잖아요. 내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뭐 기관이든 국가든 뭐 가리지 않고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미래 실생활의 코인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1년에서 1년 반이면 이제 실생활에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결국 코인을 사용하는 날이 올 텐데 뭐 자산 토큰화다, 뭐 인공지능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디파이다 온다면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 준비들을 보시면 이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월 5일자 기사인데요. 일본의 소니뱅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니입니다. 소니의 자회사 소니뱅크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스타가 소니를 도와서 그들의 블록체인 만드는 걸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소니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며 이거를 만드는 목적은 이제 소니다 보니까 뭐 게임이나 e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지식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사고 파는 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다. 왜냐하면 너무 싸고 저렴하니까 이거를 지금 실증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니뱅크가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는 폴리건 위에서 폴리건 고속도로를 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출시 계획이라고 나왔지만요. 한번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시면요. 1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체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체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하는데 아스타가 도와주고 있고 폴리곤의 고속도로를 탈 거다. 현재는요. 그래서 실행 단계입니다. 여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개발을 끝마쳤다. 또 리플도 아마 기사 보셨겠지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올 하반기에 나온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일단 그 치열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70%는 USDT가 차지하고 있고, 한 20%, 30% USDC, 나머지는 뭐 크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도전장을 특히 테더사 딱 꼭 집었죠. 여기는 약간 뭐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 테더와의 경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요, 뭐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눈에 안 들어왔고,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리플 CEO 빵형이 나와서 매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 그리고 어떤 은행과 파트너를 맺고 그들이 얼마를 들고 있는지 공개하겠다. 매월 공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리플이 올 하반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뭐 늦어서 12월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25년도 어느 순간에 뭐 상반기쯤 되겠죠. 매월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과 이 은행들이 나의 파트너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어떠한 코인을 얼마 들고 있대. 이거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5년쯤 가서 결국 이 대형 파트너 은행들, 리플은 뭐 자잘한 데랑 얘기 안 하죠. 뭐 엄청난 기관들, 뭐 국가랑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리플은 좀 기다려야 되긴 하죠. 25년이 가야, 넘어가야 적어도 뭐 크게 오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향후 1년에서 1년 5년 이내에는 이제 가능성이 현실로 되겠구나. 뭐 흔히 뭐 들어본 뭐 자산 토큰화다, 뭐 디파이다, 뭐 결제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뭐 길어야 1년 5년 내에는, 1.5년 내에는 좀 쓰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조정이 오면 이제 너무 힘들어 하시기보다는요, 아, 또 누가 사고 있구나. 나도 조금 힘든데 사볼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좀 이상하죠. 조정 시기에는 매수대기 걸어두시고 벚꽃 보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24년의 모든 조정은 좋은 할인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야외 날씨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여윳돈을 매수 대기 밑으로 쭉쭉 걸어두시고 가족들과 뭐 벚꽃이나 목련, 개나리, 진달래, 물고기, 올챙이 보러 다니면서 주말을 잘 즐기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재미없는 구간에 이제 적당한 손바뀜이 일어난 후에는 반감기 후 불장 사이클이 결국은 올 테니까요. 자, 주말 즐겁게 잘 마무리하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